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비엔나에 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인구 900만의 이원 집중부재 국가죠.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인데 양국 간 현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느닷없이 이 남북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북 문제는 국내 문제에 가까운 문제죠. 타국을 국빈 방문한 데다가 그것도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민감한 남북 문제 뉴스를 왜 만드는 것일까요? 그런데 막상 뉴스메이커는 김정수 여사입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순방 때 늘 하는 대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엔나는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입니다. 독수리 문장을 쓰는 로마의 후예 중에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예술을 가장 사랑하는 왕가였습니다. 독일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로마노프 왕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왕가죠. 그리고 독일의 호안줄레르 왕가는 학문을 숭상하는 왕가였는데 모두 독수리를 문장으로 씁니다. 비엔나는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그리고 요한 스트라스가 살았던 도시이며 클림트 같은 화가, 프로이트 같은 의학자,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예술가들의 수도이자 천재들의 도시죠. 그 비엔나를 문 대통령 부부가 갔고 김정숙 여사가 미술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도리스 슈미다우어 대통령 부인이 안내를 했습니다. 언론은 조선 왕자의 투구와 값없이 전시된 미술사 박물관에서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가 오스트리아의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조선 왕자의 갑옷과 투구 때문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뜬금없이 박물관장과 부관장 큐레이터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아시는지요? 동행한 샤비네 하급 박물관장 등은 BTS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한국 문화가 오스트리아의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술사 박물관에 참 어울리지 않은 발언입니다. 갑옷과 투구는 고종이 보낸 선물인데 김 여사는 왕의 상징인 용문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용이 뜨다는 것은 비와 구름을 몰고 다니며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1891년 개관한 미술사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수집품과 7천여 점의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런 김 여사의 활약을 해외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곳을 방문해서 상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썼습니다. 대단한 아침입니다. 자료를 보니 김 여사가 방문한 미술관, 박물관은 참 많았습니다. 2018년에는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루블 박물관 모나리자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샤넬의 재킷이 화제였습니다. 금정색 배경에 한국, 서울,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 등의 한글을 흰색으로 직조한 옷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한글을 박은 것이죠.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왕립미술관을 갔고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디자인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베이징에 가서는 한메이린, 한자로 한미림 예술관을 찾았고 모스크바에서는 톨스토이의 집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민족학 박물관을 갔더군요. 그런데 이번 비엔나 방문에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김 여사의 의상입니다. 지난 10일 영국에서 하루 동안 아이보리 바지 정장 그리고 쇼를 걸친 하얀색 원피스, 트위드 자켓 등 세 벌의 옷을 갈아입었던 김 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여러 벌의 옷과 가방 등으로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했다고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벽돌색 투피스 차림으로 비엔나에 도착한 김 여사는 이튿날 노란색 투피스를 입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알렉산더 판데 어벨렌 이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장을 교환했죠. 또 그 다음엔 미술사 박물관을 다녀온 뒤에 김 여사는 흰색 정장으로 옷을 바꿔 입고 크루츠체 오스트리아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피스 바지 정장으로 운동화까지 갈아 신고
도리스 슈미다워 영부인과 함께 비엔나 대학 식물원을 방문해서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옷을 2차례나 갈아입은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김 여사가 입었던 수많은 옷에 같은 옷은 없더군요. 자, 다른 뉴스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일 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한일 두 나라가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독도 방어 훈련을 터집 삼아 잠정 합의했던 약식 회담을 일방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에서는 스케줄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기자들에게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적 움직임으로 이란 관계는 극히 엄중한 상태다. 한국 국내에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을 요구한 거죠. 그는 한국이 방향성을 보일 때까지 회담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본적 생각은 그렇다. 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스가 요시히데 자신의 인기가 폭락하자 일본 우익의 기대는 버릇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이 한일 회담에 목을 매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로 가는 기내에서 회담 불발을 두고 SNS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피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직도 도쿄올림픽에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는 도쿄 서프라이즈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죠. G7 커뮤니케를 두고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다시 뉴스가 됐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반응은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에 서방 주요 국가들이 B3W로 맞서기로 하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그리고 강제노동, 홍콩 자치 문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압박 문제까지 중국의 아픈 점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작은 국가 집단의 강권적인 행태라면서 적극 반발했죠. 청와대의 대응도 빨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초청국은 공동성명 작성에 참여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우리는 손님이었을 뿐이라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성명 뒤에 나온 열린사회와 경제라는 부속 성명에 문 대통령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성명에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 중국 같은 닫힌 사회가 바뀌라는 거죠. 청와대는 이를 두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공동성명 문안에 중국이 반발하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발을 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 중국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며 어림장을 놓자 손사래를 치며 이 구구절절 해명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사진을 잘라내고 홍보 포스터에 썼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곧 수정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 자칫 인종차별이나 국가 멸시를 비출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여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언론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스가 요시히데를 부각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잘라낸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전혀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누가 보더라도 잘라낸 부분 사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잘라낸 건 조금 다릅니다. 잘라낸 사진이 원본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에는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옆에, 그러니까 사진 앞줄 중앙 가까이에 문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정상들 가운데 유일하게 노타이 차림이어서 돋보였다고 할까요? 어쨌든 정부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가당찮은 제목을 달았고 그 아래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 설마 G7 초청국이 된 것이 문 대통령의 개인적 성취로 보는 건 아니겠죠.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G8, G8이라고 합니다. 사진 중앙에 문 대통령이 위치한 걸 두고 한국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다자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의전세일이 아주 엄격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 취임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총리 옆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두고 마치 한국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배치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자, 조금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요즘 대선 열기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정부의 아킬레스 건이죠. 누구는 기회의 균등과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이 조국 사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른 화두입니다. 솔직히 공정은 선진국이라면 그걸 국가적 화두로 삼기에는 부끄러운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그걸 시대정신처럼 만든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입니다. 사실 공정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중의 눈높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공정하다고 이해할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비판하는 걸 넘어 가진 자, 배운 자의 성취를 빼앗는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전제가 됩니다. 그 경우 정의는 무너지고 다수의 빈자가 정의를 재단하는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이 다수의 폭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향 평준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요즘 여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본소득제 논란이나 최근 여당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것 역시 그것이 정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다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정을 풀어 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인데도 우선의 관심을 사는 행태는 사실 몇 표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신문들이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자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걸 걱정해온 저로서는 반가운 반응인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합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이 유교 용사들의 약값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도덕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나라가 도덕성을 잃으면 국격을 잃고 후세에게서 욕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